Hello everyone. Nice to see you again. Welcome to Essay Writing Class. 네, 안녕하세요. 에세이 라이팅을 계속 지도하고 있는 다니엘 킴입니다. 오늘은요, 그 에세이 라이팅 중에서 이 서론, 본론, 이제 결론 중에서 결론 부분을 이 시간 속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우리가 그 본론의 복수 부분을 통해서 바로 에세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론에 대해서 더 복수까지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클루전에서는 이 결론 부분이죠. 네, 이 결론 부분의 컨클루전에서는 어떠한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할까요? 네, 이 컨클루전 역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restatement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서론의 thesis statement, 서론의 그 주요점을 알려주는 thesis statement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부분을요, restatement인데 restates the thesis statement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요, restatement 부분인데 바로 서론의 thesis statement를 다시 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좀 이해만 할까요? 네, 바로 에세이를 요약하는, summary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summary라고 얘기하죠. summarizes the essay. 자, 그 다음에요. 이 에세이를 다 요약, 즉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좀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결론 부분에서, 컨클루전 부분에서 제일 끝에 부분이 바로 states your own opinion or thoughts 이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 결론 부분인 컨클루전 부분도 바로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 결론 컨클루전의 첫 번째 부분인 restatement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restatement는요, restates the thesis statement. 앞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주요점을 이 에세이가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그런 주요점을 알려주는 이 thesis statement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요.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십니다.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e conclusion often starts with a word or phrase such as to conclude, in conclusion, or finally. 이 결론 부분이요. 흔히 어떠한 단어나 구로 시작합니다. 어떠한 단어나 구입니까? 네, to conclude. 결론을 내자면,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or finally. 최종적으로. 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나 혹은 이제 구로 이제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럼요. 이러한 단어들이나 구는 어떠한 것을 알려줍니까? This word or phrase indicates that the sentence wraps up the main points of the essay. 바로 이러한 단어나 구는요, 바로 그 문장이, 바로 이러한 그 에세이가 그 에세이의, 이 문장이 그 에세이의 주요점들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Rest of the main points of the essay. 에세이의 그 주요점들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 결론 부분에서 좀 보여주게 되죠. 바로 in conclusion, finally, to conclude 이러한 단어들이나 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 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바로 다니엘 킴이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요,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의 토픽은요, 이렇습니다. Where would you like to spend your free time? Outdoors or indoors? 토픽은요, 당신은 당신의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디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네, 바깥에서입니까? 혹은 실내에서 있습니까? 외부에서 있습니까? 혹은 실내에서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론에서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attention grabber. 다른 사람이 이제 주의를 확 끌어잡아 당기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요,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free time outdoors. Other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leisure time indoors. 그래서 attention grabber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을 바깥에서 실외에서 보내기를 더 좋아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그 주제와 관련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그런 말, attention verb을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general statement, 그것을 부용해주는 general statement을 이렇게 썼죠. There are many fun outdoor activities which make people healthy. 사람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재미있는 실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의 요점을 어떻게 이제 제한을 시켰죠? 바로 실외 활동으로 이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thesis statement, 주요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pend my time outside because I can get plenty of exercise. 나는 실외에서, 바깥에서 나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이 실외에서 운동을 많이 해서 본인은 자신의 여가 시간을 실외, 바깥에서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바디에서 이제 전개를 하겠죠. 이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요, 그러한 설명들을 본론 부분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 conclusion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o conclude, spending time outdoors is much better for me than indoors because I like to get a workout from outdoor activities.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실내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깥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나 혹은 자신의 외모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외모의 그 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그리고 하고 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은 외부에서 자신의 여가 활동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런 외부 활동이 자신에게 그런 운동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에세이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번 외부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외부 활동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겠다. 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더해줄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서 이러한 식으로요. 이 conclusion
그러니까 에세이의 conclusion,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서론 부분의 thesis statement를 다시 이야기하는, 다시 서술하는, 예, 바로 그러한 첫 번째 부분에 유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에세이의 토픽을요. 우리가 좀 이와 같이 좀 잡을 수 있습니다. Why children should have a savings account? 왜 아이들이 저축 계좌를 가져야만 합니까? Why children should have a savings account? 왜 아이들이 저축 계좌를 가져야만 합니까? 자, 저축 계좌를 이제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유와 관련해서 네, 에세이를 이제 작성하고자 합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요. 어텐션 그러분을 이뤘습니다. Do you ever think that? Did you ever think that money could be a teacher?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네, 재미있죠? 네, 이게 바로 어텐션 그래프죠. 다른 사람의 줄을 확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질문으로 어텐션 그래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와 같이 부연 설명한다. General Statement에서 Well, it can. Money is something that allows us to buy things we need or want. But it can also teach us something. 네, 그것은 그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 있지 않지만 제가 좀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냐?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 허락해 주는 바로 그와 같이 하게 해 주는 네, 것이기 때문입니다. something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뭔가 something, 뭔가 좋은 것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연 설명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어떠한 좋은 것이냐를 이제 본론에서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요점을 얘기해 주는 thesis statement가 바로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When children put money in a savings account, it teaches them the value of money and how to use it wisely. 아이들이 돈을 저축 계좌에 놓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축 계좌에 돈을 저축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를 가르칩니까? 네, 돈의 가치를. 첫 번째는 돈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how to use it wisely.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아이들이 저축계좌에 돈을 저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와 그리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 thesis statement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요. 이와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when children have a savings account, it teaches them two things. First, it teaches kids how to prepare for the future. 아이들이요. 저축 계좌를 가질 때 그것은 그들에게 두 가지 것을 가르칩니다. 네, 바로 thesis statement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본론 부분에 다시 좀 얘기해서 topic sentence에서 첫째로 그 저축 계좌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게 뭘까요? 네, 그것은 돈의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해서요. 즉 바디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Second, it will teach them patience. 두 번째로 그것은 아이들에게 인내심, 참을성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참을성은요, 이 돈을 지혜롭게 사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사용하는 부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두 번째 topic sentence에서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teach them patience, 참을성. 자, 이와 같이요. 이것에 대해서 즉 돈의 가치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부면과 관련해서 이제 바디 부분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o summarize, money can be a teacher for kids. 요약하자면 돈은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서론 부분의 thesis statement에서 그 점에 대해서 다뤘죠. 네,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thesis statement에서 다뤘습니까? 네, 바로 돈의 가치와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은행 계좌가, 저축 계좌가. 그래서 이 thesis statement, 즉 money can be a teacher for kids. 돈은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thesis statement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죠. summarize, 요약을 하게 됩니다. If they have a savings account, kids can learn to save money and use it wisely. 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네, 돈을 저축하는 법과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함으로써 이제 summarize, 요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요. 결론 부분에서 이 restatement, restate, thesis statement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의 thesis statement를 다시 이야기하는 바로 restatement 이 부분이 바로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되죠. 자, 그러면 다른 문장을 통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른 문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좀 이렇습니다. Should we have a budget plan?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저축, 아이들의 그 저축 계좌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의 저축 계좌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제 좀 저축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Should we have a budget plan? 우리는 예산 계획이 필요로 합니까? 예산.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 계획을 가져야만 합니까? 필요로 합니까? 자, 여기서요. 서론 부분에서 introduction 부분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attention 그려볼까요? Because I want to be rich someday. I have a budget plan.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나는 budget plan, 즉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lso, I don't spend more than I have to. 그리고 나서 이제 general statement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네, 또한 저는 제가 써야만 하는 것보다 더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돈을. 이와 같이 부연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I follow my budget, I know that I can reach my goal. 내가 나의 이 예산을 잘 따른다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자신의 이 목표에 대해서, 즉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thesis statement가 되죠. 이제 이 문장이 나는 나의 그 바지 플랜, 즉 예산 계획을 잘 따른다면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를 좀 약간 설명을 해줘야겠죠. thesis statement에서 이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udget helps me to keep an eye on how much I make, how much I spend, and how much I can save. 즉, 이 예산은요, 내가 키거나 유의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바디 부분에서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I follow my budget, it helps me watch my spending. 내가 나의 예산을 따를 때 그것은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뭐를 도움을 줄까요? 나의 소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제 바디 부분에서의 그 첫 번째 토픽 센텐스, 즉 thesis statement를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 바디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죠. If I follow my body, I can save more money. 내가 나의 예산을 따른다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네. 이 thesis statement 서론 부분에서요. 이 예산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를 유의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유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디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내가 나의 예산을 잘 따른다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바디 부분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To conclude, my budget is gonna make me rich. 결론을 내리자면 나의 예산은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My budget is gonna make me rich.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예산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나의 예산은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죠. 네, 구체적으로 이 바디 부분에서 어떻게 그 예산이 내가 부자가 될수록 도와주었는지를 다루는 그 부분.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하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요. If I keep following it, I will always know how much money I have, how much I can spend, and how much I can save. 내가 예산을 잘 따른다면요. 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를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에서 본론 부분에서 바디 부분에서 다 다루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summarize 요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어떤 부분을 써야 될까요? 네, 자신의 의견을 이제 이와 같이 제시할 수 있겠죠. If you don't have a body now, then what are you waiting for? You can be rich too. 너가 아직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러면 너는 지금 뭐를 기다리고,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 역시도 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이 자신의 의견을 나중에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states your own opinion or thoughts 이와 같은 이 내용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와 같은 결론 부분의 conclusion 부분의 내용을 이와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므로 이 에세이라고 하는 잉글리시 에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처음에 introduction, body 그리고 conclusion 이 부분이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첫 번째 부분인 restatement, 즉 restate the thesis statemen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요 2시간 혹은 3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summarizes the essay, 즉 서머리 부분입니다. 즉 에세이를 요약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states your own opinion or thoughts, 즉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 결론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잉글리시 에세이를 쓰는 모든 방법을 다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잉글리시 에세이를 쓰는 기초적인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토플 에세이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국제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국제학교에서 라이팅을 준비하는데, 에세이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바로 그 서술형 문제를 다룰 때,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될 때,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 바로 이 에세이 라이팅을 통해서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에세이 라이팅의 컨클루전, 결론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Restate the thesis statement, 즉 thesis statement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결론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 summarizes the essay, 에세이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요같이 끝까지 공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바로 그 결론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 서머리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so much, everyone. Really, you watch my lecture to the end, and really, I've enjoyed the starting video. I want to see you next time again. Okay, have a good time. See you next. Bye bye.